자,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대선이 한창인가 봐요. 계속 맞습니다. 대선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에도 되게 많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파란 옷 입으신 분들, 뭐 빨간 옷 입으신 분들. 그러게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한 달? 3주?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이 얘기 딱 하려고 그랬는데, 뭐요? 카비님이 5,000원 보내주셨으면서, 네. 이래서 설레발을 안 된다니까. 왜? 어제 플룸버그 띄우고 속보 전할 때 알아봤다 이러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가비님. 네. 민준아 너 때문에 불장 안 왔다. 네가 속보만 안 전했어도 오늘 조용히 가는 건데. 자, 아차가 몸자의 김장현 몸자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경제 앵커로서 가장 큰 불명예네요. 예, 설레발 쳐서 가장 불장이- 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아니 여러분 진짜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제 막판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올라서 네. 아 그걸 미리 알고 발표하기 전에 실무진은 다 아니까 왜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어느 정도 오늘 반영한 거 아닐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더 가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 저도요. 왜냐면 일본이 1% 넘게 갔으니까 이거는 오바지. 자, 두 분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아차모 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과 흐름이 좀 다르네요. 아쉽네요. 오늘 좀 더 치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뭐 미니 지수가 조금 제동을 걸어서 그런 건지 뭐 장 초반에 좀 분위기 좋았었던 것들이 끌러가지 뭐 장 초반도 엄청 좋은 건 아니었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산업적으로 불타오른 애들은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좀 순환매도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비만이 완전 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들도 좀 불을 뿜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올까라고 싶었던 조선은 거의 다 플러스로 다 돌아왔고요. 네. 방사는 또 살아나는 듯 하더니만 또 막판에 조금 쬐끔 빠져서 끝나긴 했어요. 아, 되게 혼란스러워요. 여러모로.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장 초반에 58,400원까지 갔다가 56,850원을 끝나는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2차 전지 오늘 좀 빠졌고 그래서 뭐 좋은 부분도 많았고 빠진 부분도 많아서 네. 사실 호재가 약간 호재 같지 않게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0.5% 정도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박한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예. 턱도 없이 부덕히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지고는 있으니까 방향적으로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저께 좀 우리가 조금 막판에 좀 땡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전체적으로 관세를 잊어버려 하고 돌아간 시츄에이션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방변에서 빠진 거는 방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건강 질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태로 가면은 우리의 대장주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저께 오르고 오늘 뭐 내일은 또 모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다리심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추세가 뭐 이렇게 다시 뭐 2,500, 400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계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속도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왕 말씀하신 거 김에 여쭤볼게요. 네. 네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중요합니까? 왜냐면 이걸 왜 여쭤보냐?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 근처까지 갈 때도 큰일 났다고 했지만 외국인이 팔았고 그때 떨어질 때도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1,400원 위에서 1,300원대까지 내려가니까 그때는 또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대.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실질적으로 중요한가? 이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별일 없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별일 없는데 시장은 어차피 2,500, 2,600 똑같은데 네. 중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은 환율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가파르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파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를 때 내릴 때도. 저번에 1390 간 것도 1370 갔을 때 갑자기 내려가니까 그게 문제지. 이거 한 8개월 정도 두고 우리 지금부터 1310에서 지금 9개월까지 1360, 70, 60으로 간다 그러면 좋아할걸요. 그 방향성에서 속도가 문제고. 두 번째는 당연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인더스트리 사이클입니다. 산업 사이클에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반도체가 아니면 AI가 그 위치가 우리가 제대로 위치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 별거 없죠. 그게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환율의 변동성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루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실적 시즌은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상장사 중에 60%? 마무리 70%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사라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실적은 그 정도 나왔고 관세는 요렇고 아침에도 뭐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지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워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1기 때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간에 협상을 시작하고 났을 때부터는 계속 오르긴 했거든요. 약간의 좀 횡보도 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급락을 해서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은 이제 달팽이가 이제 엉큼엉큼 기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속도가 빠른 거는 맞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모든 지표가 다 빠지는 건 관세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약간 저는 이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건드는 거 보면 중국을 약간 옆에 치워놓고 다시 유럽을 패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그 스탠스가 맞으면 유럽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격화되고 좀 이게 합의가 될 때쯤이면 또 이제 중국을 또 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 가버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우리의 기우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스탠스가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만 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결국엔 중요한 건 수급이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는 수출입 데이터에서의 회복이 안 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쪽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니까. 근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턴을 하면 분명 그거에서 볼륨업이 될 테니까 그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대한 레벨업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좀 정체 구간이어도 전 산업적인 순환면에 계속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네. 이따가는 또 수급 여쭤보기는 할 건데 네. 오늘로써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아닌가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나요? 오늘 외국인 플러스예요? 네. 그럼 아까 계속 코스피 플러스였는데 1031억 원, 코스닥은 320억. 선물은 다른가? 매치 테스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천억 맞네 1000억 336억 이렇게 찍히는데 오늘로써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외국인이 판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빼고 코스피 시장만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쭉 계속 사고 있고 4월 19일에는 6,900억, 4월 25일에는 6,100억 이렇게 사줘가지고 흐름이 확실히 좀 바뀌고 있다. 네. 이 뜻은 곧 떨어진다. 왜 돌아오면 왜 떨어져? 아니 외국인이 1레벨대에서 계속 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 뜻은 지금 수급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을 볼만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1레벨대에서는 안 사줄 거고 어떻게든 찍어 눌러가지고 2,400, 2,300 정도에서 거기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1레벨대를 만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설레발?
하루 아침에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뇌피셜. 마음속에서 뇌피셜. 뇌피셜. 어때요? 아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개인들한테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회죠. 왜냐하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눌렸을 때 외국인이 사주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다시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막 엄청 들어오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팔고 있다가 이제 그걸 뒤집으려면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외국인은 항상 그런 힌트를 강하게 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참 이게 우리가 맨날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숫자로 드러나니까 그게 들통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그 연기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막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 이 연기금 이렇게 많이 샀었구나를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쓱싹쓱싹 이렇게 좀 찾아보지 구석구석 찾아보지 않으면 수급에 대한 연속성으로 뭔가 힌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케이. 이런 의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다음에- 고노 형이 매수를 외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봐봐. 왜냐면 그게 개미 꼬시기의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지수대가 진짜 애매합니다. 이게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어떤 종목은 올랐다 떨어지고 심지어 오늘 그 신영증권은 네. 마이너스 딱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막 3, 4% 되고 맞아요. 플러스로 그래서 와 이거 이렇게 배신하나 이런 내가 또 징징댔어. 제가 오프닝 벨에서 근데 결과값은 지금 2.6% 플러스로 영차 한 거 아니에요? 영차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3% 올랐어. 3%. 3% 올랐어요. 탔잖아요. 예. 하이닉스는 1.8%밖에 안 올랐어. 하이닉스 뭐 볼 게 있습니까? 그 망해가는 기업 압도적으로 그거. 눌렀어. 그 SKT 주인이랑 똑같은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최태원인가? 몰라 누군지 몰라. 그래, 에이. I forgot the CEO. 누가 CEO인지 몰랐어. 에휴, 알겠습니다. 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B님이 땡땡땡, 뷰티풀 엔젤님도 오셨고요. 암살자님 오셨고요. 정스완님 땅땅땅. 네. 솔리마르님께서 아 소부장 기대했는데 성급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MBM님께서는 국장 우리 마음 다 받아준 거 아니었니? 땡땡땡. 주디님께서는 급 여름 더워요. 국장 또 뜨거워져라. 이렇게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탈감님이 불장은 얼어주고 땡땡땡.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괜찮아님이 땡땡땡. 땅비니님 오셨고요. 안지연님, 유자님, 다마루님, 폴마이너님, 네. 드림오션 IM님, 김주연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설레발. 예. 오늘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 오랜만에. 마감이 들어왔나요? 오늘 코스피가 0.04 1포인트 올랐네요. 2608. 그래도 최근 몇 개월 내에는 신고가입니다. 네. 3월 27일 이후 신고가. 근데 요게 건강한 거 아닌가? PD님 제 화면 나와요? 저는 교과서로 배웠을 때는 이런 차트가 제일 건강하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진짜 올라. 조금씩 계단식, 천천히. 계단식 상승 이게 제일 건강하다고 배운 건데 요게 어쨌든 오늘도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0.5% 상승이 가장 높았던 2620까지 갔었고 종가는 2608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고요. 0.9 상승 731. 200일선 위로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기도 1.44% 네. 735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수급도 더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733억, 코스닥이 409억, 선물이 663억. 네. 이렇게 사주면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네. 일별 현황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게 이제 요때가 3월 28일이었거든요. 네. 3월 28일 이 차트를 보면은 요때가 3월 27일, 요때가 3월 28일이에요. 요때. 그러면서 쭉 떨어지죠. 2200까지. 네. 요때가 대량 매도를 쏟아냈을 때 1조, 2조, 1조 7천, 1조 3천, 1조 5천억 이렇게 팔다가 4월 들어와서는 최근부터 바뀐 거 아니에요? 맞아요. 5월 들어와서 지금 보면은
4월 29일부터 7천억, 이때부터 3,500억, 1,300억, 680억, 1억, 1,700억. 5월 들어와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자,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네. 시황의 전반적인 큰 그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은 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잘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올라올 때도 다들 의심했잖아요. 이거 올라오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많이 있었는데, 역시 의심이 커지면 증시는 오르는 것 같고, 어제처럼 와 달리자 이러면은 안 가는 게 또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지수가 2600 이상에서의 어떠한 레벨업을 하려면 반도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자동차든 좀 안 가던 산업군이 확실히 좀 트리거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쨌든 간에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순매도의 또 방산이랑 2차 전지가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은데 규모가 좀 막판에 좀 변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하나요로가 1등이었거든요. 마이너스 한 700억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변동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쪽에서 물량이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하이닉스 어쨌든 순매수가 그래도 꽤 들어왔거든요. 이런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쏠리는 상황이 생겨준다면 약간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전지나 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좀 지수의 레벨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자금들은 이쪽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은 뭐 여전히 좀 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8조, 7조도 넥스 거래소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한 18조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수급 잡히는 게 너무 약하죠.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잘 가는 종목군들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상위 탑10 그리고 연기금 상위 탑10 얘네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수급이 작은데 탑10을 보시면 거의 다 우상향입니다. 거의 다 우상향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향이 바뀌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별로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은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아쉬운 거는 미니 지수가 상승을 해줬다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좀 좋을 텐데 미국 지수로 치면은 이렇게 고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약간 이 살짝 올라가기 직전 첫 번째 반등에서 뭔가 회복되나 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물량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어줘야 미국장이 더 달려주는 거고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나라도 더 힘을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장이 뭐 미국장 간다고 막 배 아파할 게 아니라 미국장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의 이슈라고 보고요. 방향은 아직 서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대한 게 핵심인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 3월달 데이터 중에서 중국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1, 2월 달에 마이너스, 1, 2월 합쳐서 뭐 별로 안 좋아요. 3월 달에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장은 뭐냐면은 관세로 인한 풀린 이펙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할인해서 보는 아직 그 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세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되려면은 아마 품목 관세하고 그 다음에 비중국,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 이런 도하고 협상까지가 좀 돼야지 좀 더 한 단계 더 렉업 될 것 같아요. 예. 그 데이터 그 시츄에이션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달에 나올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나서 갈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달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거 달팽이 계단을 뭐 뛰어가지 못하잖아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거니까 그걸 뭐 그러느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 말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혼자서 스탠드아웃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고 평균 정도로 가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안 갔습니다만 사실은 어저께 갔기 때문에 평균을 하면 우리가 뒤진 건 아니에요. 뒤진 건 아니에요.
뒤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이 가는데 미국이 먼저예요. 그렇게 속도는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가 지금 중점적으로 가거나 2차 전지가 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옛날과 달리 테슬라만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설명드린 게 2차 전지 리포트 좋은 게 나온 게 있거든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야.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 6가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건데 그건 그렇고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보면 큰 모멘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앞당겨서 가기에는 단순히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의심이 아직은 남아있다.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다. 의심을 갖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김정현 본부장님의 톤을 들었을 때는 네네. 사실 롱을 외치는 사람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은 서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지금 2600선 1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비중이 거의 없어야 되는 레벨대인 거잖아요. 두 분 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현금이 항상 현금이 왕창 50% 60% 있는 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2,600이건 2,030이건 2,640이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 파는 거는 뭐 순간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 액션 하는데 뭐 시간 오래 걸리나요? 아닌 거니까 현금을 미리 확보해서 50% 60%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항상 30에서 50. 플레이를 잘하면은 2, 30. 플레이를 잘 못하고 내가 매일 아침하고 점심하고 못하는 거라면은 한 50 정도. 잘할 수 있으면 한 20 정도 가지고 플레이해도 아직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충분히 다시 먹을 수 바꿀게요.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이 조금 높아야 되는 레벨대. 네, 아직은 충분해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맞아요.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주식이 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현금이 50%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현금화를 외쳤었으니까 이때까지 올라오면 아래서 다시 죽자라고 2,550부터 현금화 외쳤는데 지금 2,608이면 거의 다 팔았어야지 사실은. 그러면 아니지. 왜? 그것도 아니야? 조금. 이게 기사가 살아있는데 왜 갑자기 50% 현금화 시킬 필요 뭐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슈는 뭐냐면 오른 거를 팔고 그 다음에 내려간 거를 사고 이것 플레이를 잘할 수 있으면은 어저께 같이 만약에 어저께 그저께 했을 때 그 반도체 말고 다른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빨리 그거 좀 줄이고 그 줄이는 게 그것도 현금이 50%면 어떻게 미국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50%까지 줄여요? 그럴 필요 없죠. 먹은 거를 줄여서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지 체인지할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가져갔다는 얘기고 그 플레이를 못할 것 같으면 50 정도 가져가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오케이. 플레이할 수 있으면 20%. 그럼 질문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미리 한번 다시 여쭤봐야겠네. 네네. 지금 사실 근데 두 분이서도 그럴 법한 게 왜냐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변수가.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2,550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좀 할 때다 라고 들은 건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이게 매도 포지션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중이 30% 뭐 40% 정도 줄였어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 괜찮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방산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그냥 주는 건데 내가 익절을 선택해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는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2,608이면 제가 최대로 봤었던 가격대가 2,580이니까 2,580이 깨지면 다 파는 게 맞죠. 다 팔아 놔도 돼요. 왜냐면 다시 올라간다 생각되면 그때 포지션을 뭐 20이든 30이든 40이든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2,620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580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포트가 삼선이 많아요.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굳이 현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애들 중심으로 포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많이 파는 게 맞고 내 포트가 많이 빠져있는 거 아니면 저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면 비중 조절에 대한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쪽으로 오히려 더 쏠릴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이제 항상 지수로 뭔가 비중을 말씀드릴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조방변으로 세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로 세팅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세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매도 포지션 말씀을 드린 거는 주도주를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에 조금 더 해당이 많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영향력이 좀 적게 포트를 짜신 분들은
좀 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왜 올라간 게 없는데 팔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얘기가 딱 맞는 게 예. 원래는 사실은 지수를 올리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맞아. 지금 삼성전자는 요지부동이고 지수가 2200에서 2600 올라오는데 나머지 애들이 올라와 버렸단 말이야. 맞아요. 원전이 올라왔고 증권주가 올라왔고 네. 조방변이 올라왔고 그리고 식품주가 올라왔고 정말 신고가를 찍고 있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지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무대기로 같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2600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을 비중 조절하는 거죠. 아, 지수가 그런 깨져야. 애들의 비중 조절해. 네, 아. 그런 애들이 지수가 2580이 떨어지고 왜냐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은 약간 욕심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들이 먼저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수가 계속 못 올라가면 위에 올라간 애들이 더 겁을 먹지 않겠어요? 떨어져 있는 애들보다는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유배 보내놓는단 말이에요. 뭐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좀 시간 지내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 조절은 위에 있는 친구들 주도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그걸 좀 더 반영하는 게 맞고 많이 떨어져 있는 산업분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뭐 해봐 오른 것도 없는데 그 지금 지수 2620 했다고 팔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포트별로는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장이 특히나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사실 어제 이렇게 불장이 되지 않을까 미중이 합의를 했으면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색이 바뀌는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 반도체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방산은 떨어지긴 했지만 조선이 다시 올라줬잖아요. 떨어졌던 게. 그러니까 색은 변함이 없는 건가? 앞으로 만약에 시장에 가도 그대로 그 색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포트를 변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거 저도 과실이 좀 있죠. 저도차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에이 이 정도 있으면 더 올라야지 라고 희망회로를 품은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랬던 거고 시장은 뭐 사실 전일에 삼성전자 6%면은 뭐 넥스 거래소까지 6%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오른 거긴 하거든요. 많이 올랐죠. 삼성이 6% 오른 거면 다른 거 거의 한 15% 이상 간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간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장에서 미국 지수들이 미니 지수 4% 올랐을 때 본장에서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초반에 차익이 나오다가 막판에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우다 보니 이제 나머지 또 미국장에서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안 올라가네? 그러면 뭐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또 그냥 차익을 해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이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사실 우리가 어제 뭐 블룸버그 막 통신 막 보도 잘해주고 할 때 네. 긴가민가 했잖아요. 이게 뭔가 반영은 아예 안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과하게 갈지 아니면 조금은 갈지의 그 차이였지 사실 오늘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하신 분이 얼마나 맞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건데 사실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과 퍼센테이지긴 했다. 다만 이제 이 아이비들이 그 얘기를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30%로 그러니까 원래 너무 높게 해서 낮춰놓으면 내가 할인 많이 받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 30%의 퍼센테이지가 과연 괜찮은 퍼센테이지인가? 또 요거에 대한 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무슨 거죠. 30%? 그러니까 관세. 관세. 아, 네. 관세 30% 원래 40% 50% 얘기하다가 30%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 가스라이팅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못 간 것도 있고 그다음 1기 때도 결국에는 협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일 만에 되겠어? 약간 이런 불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100% 인하를 할지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할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죠. 네, 빠를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또 깨지면 또 엄청 환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와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단기간에 올지 안 올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반도체 전문가니까. 요오드님께서 네. 긁히는 채팅을 하나 써주셨어요. 네. 장기간 지켜본 결과 클벨 상승 설레발은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긁혀버렸네. 설레발 한번 쳐봅니다. 네. 자, 김장일 본부장님. 2600선에서 네네. 저는 네. 지수 단으로 네네.
훨씬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짧게는 2,700, 더해서는 2,750. 네. 네. 자,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까먹었어. 까먹었어. 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지금 조방변하고 나머지 애들을 올려줬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사실 얘네들을 올려주지 않아도 돼. 삼양식품이나 뭐 코웨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다 신고가인데 얘네를 굳이 안 올려줘도 되거든. 근데 굳이 찾아서 올렸다는 거야. 그 뜻은 반도체는 워낙 개판이니까 냅두고 나머지 한국 주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싼 거 이런 걸 올리겠다라고 해서 올리고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여기서 빼서 반도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급이 아예 들어오면서 반도체 얘네는 그냥 스테이하고 반도체가 올라가서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게 최근에 외국인이 어제는 삼성전자 많이 샀고 오늘은 또 하이닉스 많이 샀고 이렇게 반도체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꽤 보인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선 오잖아요. 그럼 이제 6월 초반이지 중반부터는 네.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도 좋아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네네. 세 번째 이유는 이제부터 더워. 핫하잖아. 네. 그러면 이 증시도 사람이 하는 건데 날씨 탓 받지. 같이. 뜨거우면은 같이 뜨거워지지. 마드리드 이런 데가 왜 그 축제 이런 거 많은 줄 알아? 사람들이 항상 신나. 마드리드. 더우니까 신난단 말이야. 원래 그렇지. 브라질도 그렇고 네. 스페인도 그렇고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유로 네. 제가 설레발 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맞지. 제가 아주 딱 정확한 근거를 과학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그 증권사건 전문가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네. 2,700원 시간 문제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문제다. 예, 2,700원 시간 문제다. 이거는 3월 달부터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그 협상이 빨리 어느 정도 됐잖아요. 30%.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더 늦출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컨센서스는 2,700 시간 문제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 지금 그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마드리드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컨벤션 효과도 있기를 바라죠. 그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컨벤션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두 달은 지속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맞고요. 첫 번째 거가 이슈인데 첫 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예. 왜 아리까리 하세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상법이나 뭐해서 우리나라 자금이 끌어당겨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릴 때 저쪽에서 안 빠져야 되는데 저쪽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조방변에서 조선에 올라가고 했다고 했는데 아직 모르죠. 어저께 빠진 게 얼만데. 어제 빠진 게 얼만데 오늘 올랐다 사람 모르는 거고 방사는 어쨌든 빠졌고 그다음에 그 변압기는 반도체랑 같이 가는 거니까 변압기는 미리 빠진 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했지만 변압기는 좀 치고 가고 이런 정도이거든요. 화장품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저기 그 제약바이오는 럭키하게 그 가격 낮추는 거, 네. 가격 낮추는 게 오히려 PBM 중간에 끼는 그 처방해주는 걔네들을 타겟한 거지 제약업체를 타겟한 게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미국이 올라서 우리도 지금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만 삼성전자 만약에 원복시키고 하면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고 나면은 한 0.6%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만 만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2,700 컨센서스를 향해서 가는 이 스네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다.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해서 2,700, 2,800 반도체도 오르고 더 오르고 이렇게 갈 것인지 그것이 3주 내에 될 것인지는 저는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변압기라든지 아까 뭐 다른 쪽에 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평화가 빨리 오고 그러면은 우리 환율하고 방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화 한다면 현금에 만약에 없다가 100에서 30% 현금화 한다면은 당연히 방산이라든지 다른 거부터 먼저 현금화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현금을 또 많이 해서 50% 하는 건 지금 컨센서스가 내가 안 믿더라도 컨센서스가 2,700원 시간 문제로 그러는데 여기서 다 현금화해서 2,600인데 하는 거는 그것도 약간 우둔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IQ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좀 헷갈려서 예.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2,700은 시간 문제인데 반도체가 올라갈 때 딴 데서 안 빠진다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사람들이 그게 믿고 있는 게 컨센서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거기에 100% 동감은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의견만. 나는 동감 안 한다니까. 아, 그 눈치 보면 오케이. 가는 거야. 자, 그럼 그 롬의- 현금 30% 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 빼고 하는데 나는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몰아가는데 나는 그가 뭔지 안 사. 뭐라카요, 제가. 나는요. 이제 뭐 사냥꾼입니까? 한국의 반도체는 제일 후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예, 미국의 저기 AI 쪽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저기 그쪽에 사는 거고. 아니, 그다음에 후순인데 사요? 중국. 수익 수급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안 산다 그랬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플레이하겠어 일정 부분 해가지고 사는 거가 내가 뭐라 그래. 그리고 실제로 좋은데 걔네대로 살아. 내가 만약 내 돈 갖고 한다면은 미국의 AI 주식은 반도체 주식이나 만약에 관세 파괴됐으면 아니면 중국 주식을 사지. 한국 주식이 반도체가 먼저 아니고 한국은 반도체 말고 조방변하고 뭐 화장품 이거 많다 이거지. 그게 더 근데 먼저다? 방산도 많이 갔기 때문에 방산도 여기서 새롭게 사지는 않겠다는 거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방산을 먼저 현금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보면 빼고 저기 괴고 저기서 그렇지. 빼고 여기 예. 괴고 그건 신속히- 근데 반도체가 제가 아까 질문의 핵심은 네. 이제 반도체 수급 들어오니까 거기에 새로운 수급 들어와서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 부분. 그건 난 모르겠어. 아, 신경 안 쓰고 딴 거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멘트 없죠? 넘어가요? 없죠? 저 형은 이제 삼성전자 지금 최대 아니, 주주니까 또 얘기하면 또 보유하고 있어서 곧 좋은 있으면 조금 지나잖아? 네. 가을쯤 되면 거의 행동주주 펀드 정도의 지위를 가질 수 오! 있어요. 이재용 불러놔라! 경영 개같이 여기서 코너 하나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뉴스에서 코너.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 머리 이렇게 띠두르고 평택인지 어딘지 이렇게 시찰하고 펜말 들고 다니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띠 들리는 거 아니야? 삼성 아니 그래도 띠 짧게만 들어볼까요? 어쨌든 반도체 롱을 보는 사람으로서 네. 슬슬 입질이 저는 오는 것 같아서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네. 동의 안 하신다고 하고 좀 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수출입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있죠. 네. 왜냐면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수급에서는 반도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반도체가 오를 때는 그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영국계랑 미국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때 반도체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그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한 달은 들어왔다가 또 한 달은 좀 팔았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러고 있어요. 아직 막 연속성으로 이렇게 막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면 반도체가 빠져도 갑니다. 다른 애들이 빠져도 가요. 방산? 조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삼성전자 이전에 88,000원인가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애들 다 부수고 반도체가 그냥 멱살 잡고 간 거예요. 그 수급이 들어오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급이 들어오려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수출입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디램이랑 고정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계속 올라서 이게 관세에 대한 선제적인 수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 실적이 막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전망치를 이제 자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년치 혹은 후년치 그 땡기는 기준점이 달라지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뭐 한 번에 거치로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매수를 되게 오밀조밀하게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반도체 계속 사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20만 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은 늦은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소부장 중에서 역별에서 정별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좀 모아가긴 나쁘지 않다. 근데 대신에 소부장은 위아래 변동폭이 너무 크니 그렇죠. 대형주로 보시는 게 낫지 아니, 않을까? 대형주가 스테이블 해야 소부장이 가든지 말든지 네. 하지 지금 맞아요.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잡담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오, 시간이 빨리 갔지? 빠르네요. 시장이 아리까리하니까. 오늘 잡담 별로 안 했죠, 그렇죠? 거의 잡담이라는 개념은 잡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신영증권 간 거 자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잖아. 아까 신영증권. 근데 신영증권 한번 그러는데. 3% 갔다고 자랑 안 했잖아. 아까 한 번 들었어. 이번 주 무조건 이겼다고 자랑 안 했잖아. 아직 네. 끝난 건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노님이 어제 일정을 안 하셔가지고 오늘 네. 일정을 할까요? 네. 오늘 저녁에 또 CPI 나오고 네, CPI 나오죠. 네. 이번 주 아침에 일정을 좀 했는데 네. 그게 일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게 많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뭐 월요일은 지나갔으니까 화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죠. 세 개국 방문해서 이제 얘기를 나올 텐데 뭐 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CPI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좀 온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꽤 높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꺾이거나 변동성이 생기면 요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인공지능 대전, 뭐 전기 전력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 관련된 이벤트가 이번 주 다음 주 좀 연달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 수급이 또 강하게 쏠릴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의 신규 대출 잔액 증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양책과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일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날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뭐 그리고 이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좀 유명한 기업들 월마트, 존디어 뭐 이런 쪽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것 때문에 미국장에 가다가 조금은 쉴 수도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예상치 미시간대 데이터 한 5개 나오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속보가 한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2차 전지 기업이 또 유증 결정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조 1,000억 원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정 발행가가 95,800원이네요. 할인 한 20% 이상 하네요. 그래서 주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아침에 8.3. 그렇지. 네. 9% 퓨처엠. 네. 많이 빠졌네요. 현재 오늘 주가가 12만 100원이었는데 네. 본장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코멘트 있을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이게 예상했던 거죠. 예상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질 때 자금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엄청나게 매출이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 거 좀 고민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안 한다고 하기도 했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포스코 그룹 어쩌고저쩌고. 네. 근데 뭐 돈 없으면 해야지. 오히려 지금 유증이라도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게 낫다 아니, 이건가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사업을 접을 계속 거 해야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적자 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엔 적자 봤지. 근데 돈이 딸렸을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괜히 빠진 건 아닌 거지. 카르페디엠님께서 네. 대기업도 유증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본호님도 코멘트 짧게만.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의 탄산리튬 현물가가 7만 위안 깨졌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부담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증을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그걸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좀 안 나올 때는 무조건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단은 뭐 할인가도 꽤 높아서 부담 요인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넘버가 안 나오는 다른 기업들들 그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투심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 이제 상승 섹터 하는군요. 네. 오늘 비만 바이오 쪽 좋았고요. 전력 인프라, 증권, 그 다음에 로봇. 해운,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이런 데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랑 바이오, 그다음 로봇이 엄청 강했고요. 증권주들도 막판에 되게 셌죠. 원래는 명예코 것도 넣으려 했는데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가지고. 뭐요? 명예코 것. 신영증권. 신영.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증권 다 올랐지. 증권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오늘 개장부터 마감까지 버틴 거는 제약바이오, 비만 플러스 로봇. 요렇게만 좀 버텼고 나머지는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코멘트를 좀
봐야 되는데 보노님이 조금 더 제약바이오를 좋게 보시니까 보노님한테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오히려 약가 인하 자체가 악재 소멸로 보는 케이스도 있고 본부장님이 아침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5월 말에는 이제 아스코 네네. 5월 말이죠? 예, 올 말이죠. 아, 예. 5월 말? 6월 초? 5월 말? 5월 말이 5월 말. 아스코 아마케 네.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바이오가 이제 갈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약가 인하가 발생을 하면서 관세 이슈가 좀 소멸이 됐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은 좀 호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물론 뭐 바이오시밀러 일부 기업들 뭐 그런 쪽은 오리지널 신약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분석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막 엄청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또 유럽을 패는 거니까 오히려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받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빠지고 그다음에 약가 인하로 한번 빠졌다가 결과 나와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이미 안 좋은 건 반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거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비만은 애매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펩토론 같은 경우는 비만 하나로 지금 9배 올랐습니다. 토탈 9배 올랐고 같은 이슈로 계속 사골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저는 펩토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달리고 있으니까 굳이 바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아까도 강조드렸던 내가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면은 난 꼭 정리해야지라는 가격은 정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만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얘네가 떨어지면서 다른 바이오들까지 심리를 다 같이 끌고 내려가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가 같이 갈 때가 있고 따로 놀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딱 뭐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기업에서 뭐 반반으로 나뉘어서 비만 쪽은 안 좋고 나머지 신약 쪽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CDMO 쪽은 또 따로 좋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금리 인상 이런 게 아니면은 예. 따로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같이 안 갈 수 있어요.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곧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아니 몇 달 안에. 몇 달 안에 7월 말고 9월? 9월은 가능하죠. 7월은 가능할 수 있죠. 9월은 가능하고 7월은 확실치 단기간에 않고 힘들 것 같습니다. 6월은 안 될 네. 거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이 조금 탄력 받을 그럴 수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 2차 전지보다 기대감이야 그런 게 미리 또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관세가 잘 되면은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게 그것도 컨센서스거든요. 예, 근데 역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펩트론, 바이넥스, 삼천당, 보로노이, 오늘 뭐 알테, 오스코텍 막 이런 애들 다 3%, 4%, 뭐 13% 날라갔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위치에서도 괜찮습니까? 알테오젠은 항상 좋게 말했고. 알테오젠 뭐 기술 수출하는 쪽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비만 쪽은 저는 좀 과열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렇죠? 네. CDM CM 하는 거하고 기술 라이선싱 하는 거하고 바이오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오늘은 약가 인하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약가 인하를 하는 거는 미국의 제약업체를 타겟한 게 아니고 중간에 미들맨 그 처방하는 PBM이라 하잖아요. 그 Pharmacy Benefit Manager 네. 얘네들을 타겟한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뉴스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미국 올랐잖아요. 그치, 네. 미국 좋아할 뉴스고 우리한테는 사실은 바이오시밀러한테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량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가 애매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 아까 비만은 완전히 다른 이슈고 오버시팅 했지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에 관세가 확실히 나오면서 해결되고 나서 하면은 진성으로 어떻게 갈지가 이제 구분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한국의 바이오 주식을 왕창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미국의 그 ETF를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ETF에도 이제 비만은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렵죠. 심플하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자꾸 촉 오는데 이거 불안 신호일까요? 네, 뭐죠? 반도체 바이오. 네. 아, 이제 BBB. 슬슬 BBB. 담아야 촉 돼? 오는데 오늘 이날을 기억하고 싶은데 왠지 5월 13일.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지. 내가 언제 저기, 이유 있어? 그래도 촉이 뭔가 저기 와요.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저기 엔비디아를 사.
미국에요? 그게 훨씬 많이 오를 거야. 한국 거 살 거예요. 한국 거 별로 안 오른다니까. 아 싫어요. 저 애국 시민인데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그거 지금 미국 거 사게 생겼어요. 그래, 애국심을 하나로 사려는 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그 지금 11월 있잖아. 우리 그 지금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11월 5일, 6일 주가로 갔을 때 한국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고 미국은 못 가고 있는 게 반도체 허드레예요. 걔네들이 먼저 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맹세할게. 그렇게 못 해요. 같이 가더라도 우리가 먼저 못 간다고 이번에. 걔네들이 못 가면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팍팍 폭등하면은 한 7% 폭등하면 우리가 2% 가는 시츄에이션에 언제까지 한 달 정도는 한 달이나 두 달 더 가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먹는 게 중요하잖아.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 한국은 반도체 아닌 거 갖고 먹고 해도 충분히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잘하면 돼요. 네. 그거 갖고 먹고 살아도 충분히 해요. 알겠습니다. 똥촉 시작됐다고. 아닌데. 아니, 신영진 거 이런 거 잘하잖아. 나 잘해. 여기 단타이런. 아니 저 뭐야. 댓글에서도 아니 워렌 버핏이 그렇게 돈 버는 방법 알려줬는데 너는 왜 단타하려고? 그거. 아니 컨셉을 지금 여기서 자꾸 단타하라고 잡았으니까 내가 그치, 하지. 하는 나는 거지. 원래 카카오 봐봐. 제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4년이? 4년 넘었습니다. 전 진짜 주식과 단타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진짜 결혼했네. 왜 물린 왜냐면 것만 결혼해요? 결혼 자금을 넣었는데 네. 반토막이 났잖아. 어. 그럼 난 주식이랑 결혼한 거지. 한 거지. 실질적으로. 5년이면은 결혼했다 이혼도 했겠다. 에? 에? 저기 또 논란을 빨아오는 또 왜? 예. 사이클 한번 돌고 다시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겨울님께서 민준아 계좌 깔아 이러시는데 마이너스 깔아? 60%입니다. 깔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60%.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로봇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로봇은 좋지. 오늘 뭐 하이젠 RLM도 그렇고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유진 로봇은 테마주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상한가 간 거 그거는 좀 뺀다고 쳐도 CMS도 역시나 맞아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네. 몇 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CMS도 8% 넘게 올라간 그런 상황. 제가 증권사 직원들 뭐 요런 기획 기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네요. 휴머노이드 산업 스마트폰 이후에 최대 혁신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제 노아름 KB자산운용의 ETF 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이세요. 이분도.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네. 애플에 투자했으면 자산이 크게 불어났을 거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20년 전에 애플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왜 거예요. 이렇게 웃겨? 네, 이렇게. 본부장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지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로봇이 중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딸리다는 것 인정. 네. 하지만 산업이 커지고 파이가 커진다는 것 인정. 인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는 못하지만 공장 로봇은 잘한다 인정. 아하. 응용 로봇 잘한다 인정.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쓱쓱 말아서 쫙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적으로 동감. 로봇은 로봇 김장열 오케이. 본부장님이 로봇 오케이. 제약바이오는 하창환 로봇은 김장열 이렇게 하니까 김장열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로봇 좋습니다. 그거야말로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추세 보면서 이때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AI라는 게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는 게 저 앞에 와 있고 자동차 이게 모든 게 갖다 붙여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가가 뭐 20몇 프로 올랐을 때만 쫓아가지 않는 것만 하면은 조금 길게 잡아도 결국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포트의 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항상 어느 정도 채워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그쵸? 5년을 바라봐도 그렇고 3개월, 5개월을 바라봐도 그렇고. 근데 반도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한국 네네. 반도체의 매력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로봇 역시 휴머노이드 역시 중국보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못하고 잘한다. 이런 걸로 본다면 맞아요. 그렇게 포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렇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장기하니까 우리 로봇 주식을 갑자기 또 20% 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주식도 20% 이상 할 수 있는 한국의 단일 종목은 유일하게 있었던 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후보이긴 한데 하이닉스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좋아한다고 하지만 로봇의 포트가 비중이 10%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레벨이 왔을 때 접근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로봇을 재벌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자녀들한테 가장 키워주기 좋은 그 그렇지. 회사와 산업군 중 하나가 로봇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키우기 쉽고 일감 몰아주게 해주기 쉽고 맞아요. 원래 불법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키워주기 굉장히 좋은 산업인데 그게 이제 K 주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은 로봇주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려도 돼요? 좋습니다. 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오늘 저는 이것 때문에 갔다고 보거든요. 한번 보세요. 춤추는 거. 이거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춤추는. 짠. 우와. 오. 여기 줄이 있는데 이거는 얘가 혹시나 쓰러질까봐 달아난 그냥 거야? 임시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게 이 보시면은 설계를 해놔서 학습을 시킨 거래요. 확실하게 춤이거든요. 이거 약간 셔플 네. 셔플 그 셔플. 셔플 댄스. 셔플 셔플 댄스. 쪽에서의 그건데 스텝인데 이거 보고 로봇 발전이 엄청 뭐하다. 우와.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돌았어요. 이게 그 뭐였죠? 인스타그램 친구 어. 그 뭐죠? 인스타그램. 스레드. 스레드. 스레드에 인스타 올라온 친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좀 이벤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로봇의 지금 물리적인 수준과 기술력으로 따지면 네. 거의 정교함이 인간의 한 70% 80%까지는 맞아요. 왔어요. 왔어요. 이미 왔는데 맞죠. 문제는 이제 정교함이랑 소프트웨어. 그 정교함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코스트하고 배터리 두 개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도. 뭐 코스트 배터리야 뭐 근데 시간 문제. 그렇죠. 네, 시간 3년, 문제인데 5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저 로봇의 그런 AI를 설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의식을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재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로봇에 이식을 시키려고 할 땐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해결될 수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물리적인 기술로는 지금 최대한 꽤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로봇 좋다. 좋죠. 그리고 아까 옵티머스 얘기했는데 우리가 로봇을 좋아하는 게 휴머노드 로봇 휴머노드 하지만 자동차 같은 생산 라인에서의 자동화가 이 로봇이 옵티머스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원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가치가 자동차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게 보여지면서 로봇에 대한 게 레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늦어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1년에서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는 거고 산업협동 로봇은 그거에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대수산 로봇을 빼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라이즌이 괜찮아요. 요거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너무 좋고 오늘 한경에서는 요 기사가 나왔는데 세계 다크 팩토리 열풍에 K 로봇의 수주가 역대 최대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경 기사거든요. 다크 팩토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없는 공장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다크 팩토리 열풍에 K 로봇 해외 수주 역대 최대. 기사를 이렇게 그래프를 첨부를 했는데 해외 수주액이 2022년부터 2025년 줄다가 다시 늘어서 5,162억 원. 전체 수주액은 8,9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YOY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전보다 성장했지 2022년이랑 비교해 보면 별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용 로봇 수주액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좋은 시그널로 봐도 되는지 그럼요.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30년, 40년, 50년까지 전망치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거의 이렇게 수직 상승이에요. 진짜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거 기억나실 텐데 제가 로봇 이렇게 원숭이하고 제가 AI랑 대화하는 거 GPT랑 전 대화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 인류 안에 로봇이 들어와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탁 앉아가지고 너 일만 해 해가지고 24시간 뭐 이렇게 뒤통수도 한 번씩 때려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해 이렇게 하면서 또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산업용, 그 다음에 가정용, 뭐 또 반려 로봇, 강아지 로봇 이런 네. 것들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되게 그 뭐 다람쥐 로봇 해갖고 막 배송 배달 이거 갔다 와 이러면 막 열심히 달려갔다 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박을 없애야겠다. 왜냐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네. 요렇게 시황을 하면 안 빠져. 동점이 안 빠지는데 6,200분. 명박 외치는 순간 한 1,000명이 그냥 나가. 6,200분이 계속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짧게만 하고 네. 하락색도 요것도 보고 나가지 마세요. 광고도 조금 광고하면 나가는데. 또 나가. 광고하면 3,000명 나가잖아요. 광고 빨리 브르륵 해갖고 35초 만에. 알겠습니다. 시작. 순댓국은 오늘 안주죠? 아침 했는데. 제가 아침에는 우리가 순댓국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줄 맛평 한번 해보실까요? 순댓국이거든요. 한 줄 맛평. 한 줄만 평. 한 줄 맛평? 그럼 뭐야? 맛평가 한 줄로. 되게 아. 고소했어요. 고소하다. 고소하다. 구수하다? 고소하다? 뭘 물어봐 먹어봐야. 먹어봐. 뭘 물어봐 먹어봐.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광고하는 거 중에 먹으면서 최고였어. 근데 진짜 싹싹 비우시긴 했어요. 다 먹었어. 그릇도 자랑하셨어요. 다 오. 먹었다고.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설거지 그릇이 나왔어. 아이 개런티. 이거 수야. 식기세척기 한 후에 깔끔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의 광고 제품은 순댓국인데요. 순댓국 600g 5팩, 순대 500g 한 팩 해가지고 6팩을 드려요. 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39,000원. 와. 오 진짜 싸다. 네, 진한 맛, 얼큰한 맛 이렇게 드리는데요. 네. 진한 맛은 저희가 먹은 건데 굉장히 진하고 국물이 깊어요. 고소해. 찐득하고 고소해요.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26년 전통의 깊고 진한 국물 맛 귀빈정 순댓국이라고 합니다. 100% 국내산 사골이고요. 해썹 인증 제품, 최근 제조된 신선한 상품이고 유통기한 12개월. 여기에 이제 새우젓, 김치, 깍두기. 다 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그거 안 나왔어. 우리가 그거 없이 먹었어. 새우젓은 주는 것 같은데 김치를 안 줘. 아니죠? 그 집에 다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자, 그래서 순댓국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역 날개 선풍기. 여기 날개 선풍기인데 정상가 24만 7,500원짜리를 저희가 89,000원에 64% 할인입니다. 와. 선풍기 본품이랑 리모컨 드리고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뚝입니다. 네. 3단계 바람 조절이고 최대 8시간 타이머 기능, 리모컨으로 편하게 조작 가능하고요. 네. 세련된 스카이블루 컬러, 타일 부착 간편한 세척 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좀 가져가도 되나?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집에 괜찮아. 선풍기가 없어요. 피님 막 웃으시네.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이거 유용할 것 하나씩 같은데. 줘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선풍기 형 지금 에어컨 이거 89,000원에 팔고 그 있어요. 정도면은 하나 사. 하나 사주세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 사주세요. 되게 돈 많은 사람. 아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걔는 진짜 아 선풍기 하나 줘요. 맨날 물건만 팔게 시키고 나 옷 다 주고. 80만 원은 아닌데. 80만 원도 아닌데. 어. 80만 원도 아니. 8만 원인데. 근데 선풍기는 날개가 없어야 돼. 날개 없어요. 날개가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진짜 5,000명, 500명 나갔네. 끝! 자, 끝.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어요. 필요한 분만 구매하세요. 그래요. 자, 그리고 하락색도 보고 특징주 네. 보고 오늘은 자료 없이 네, 네, 그냥 그래요. 특징주까지만 네. 보고 뉴스 네. 보고 끝내자. 오늘의 한마디 깔끔하게. 하고. 오케이. 네. 하락색도. 하락색도는 2차 전지. 방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방사는 있고요. 애매하고. 방사 근데 막판에 조금 올라가다가 음. 또 조금 빠져서 한 1% 정도 1, 2%. 빠졌고, 예. 음. 방어주 방어주 좀 빠졌고 플랫폼주 그다음 정책주 중에서 이제 차익 나온 애들은 뭐 100% 200% 올라온 애들은 다 대부분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랑 2차 전지 쪽이 좀 타격이 큰 것 같고 이쪽이 계속 떨어진다면 지수 상방을 좀 방해를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으니까 분포를 여전히 하고 있어서 요게 조금 우리 지수 상승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얘기죠. 네. 나간 분들이 후회할 수 있는 이 질문만 듣고 나갈 걸, 이 답변만 듣고 나갈 걸 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는 제가 오늘 아침에 도망가요 말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죠. 그것도 채팅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른 각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요거 떨어졌다고 설레발이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미리 방산 끝났으니까 튀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여기서 10% 20%더 빠지면 이제 손 못 써. 그죠. 이미 물렸는데 이 팔아서 고점에서 뭐해. 사신 분들은. 그렇지. 그래서 냉정하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왔어요.
10% 정도 빠진 거 고점에서. 근데 올라간 걸로 치면은 올해 YTD로는 3배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보시는지? 항상 얘기했지 두 가지잖아요. 예.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면은 뺏길 겁니다. 수급을. 음. 삼성 하이닉스 포캐스트가 있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가 한 주, 2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5% 오를 것인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거 사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유럽에서 그 라인 메탈 빠지면 같이 빠지고요. 하이닉스가 올라오더라도 라인 메탈 끌고 가면 안 빠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 주가에서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자는 너무 많으면 내가 50%, 30% 갖고 있다. 헤어컷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23배이기 때문에 더럽게 비싸지는 않아요. 라인 메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럽게 싼 주식이 아니죠. 뭐 어떤 얘기냐. 갖고 계시면 삼양식품처럼 갖고 계시면 내려갈 것 같이 내려가다 또 내려가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가실 사람은 갖고 계세요. 이게 갑자기 이게 80만 원대, 55만 원대 이러진 않을 거고 내려가다가 결국은 목표 주가 120만 원 갈 겁니다. 결국은. 근데 결국 금방 비중이 됐죠. 얼마나 그렇죠.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 시계열로 보는지가 네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맙소사돌님께서 방산용 엔진 매출 아주 좋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것 대비해서 증설까지 한다. 혜연이님은 방산 이 정도면 며칠 있다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네. 군호님은 어떠세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산업이 꺾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세 산업군들이 무너질 때는 더 이상 산업의 성장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 혹은 그게 실적으로 보여질 때, 그럴 때인데 방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방입이 유지되고 있고 넘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꺾인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넥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예상치보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이 좋아지면 펀더는 결국에는 높아지게 되니까 펀더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게 오히려 이거 더 갈 룸이 생겼는데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위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꺾인다면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기술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월봉상 부담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확실히 끝나려면은 월봉상 추세가 꺾이거나 혹은 추세가 끊겨야 된다. 근데 아직 그게 끊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중에 더 궁금한 거 없죠, 민트? 네. 없어요. 정치 정책, 플랫폼, 방어, 방산, 2차 전지는 사실은 내일 요게 장에 반영되면서 네, 보수구체. 안 좋은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유증을 할 수밖에 없고 유증 또 하면은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일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할까요? 지금 28분이어가지고 네.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딱 예, 두 분의 오늘 보면 한마디. 딱 보면 나옵니다. 예. 네. 문신 카멜레온입니다. 저게 뭐죠? 카멜레온. 로봇이랑 비만 그려달라고 했는데 주사기를 화살표로 그려놨대요. 아니 뭐 카멜레온이 비만이네요. 카멜레온이 비말이야. 예, 오늘은 로봇과 비만인가 로봇과 비만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둘 다 맞네. 네. 진짜 카멜레온 장세였어요. 아, 맞아요. 마이너스다가 아침하고 플러스 되고 플러스다가 맞아요. 마이너스 되고. 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원래 질서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다이내믹 카스는 질서 속에서 중간중간에 혼란이 오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혼란이 오고 한국이 굉장한 다이내믹한 나라죠. 주식도 그렇고. 예, 예.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인사이트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좀 안 좋게 아까 2700 동의 안 한다 그 개념이 아니었고 천천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말고. 어떻게 상법계정? 아니 그거는 원래 그건 너 나오러 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확실히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새로운 뉴스 없죠. 없어요. 30% 된다고 뉴스 없잖아요. 미국도 이게 싸지 않거든 5,800이면. 근데 그거를 뚫고 혹시 6,000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야?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관세에서 감세,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드라이브가 원래 되게 돼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원래 5월 말부터입니다. 오.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5월 말 6월 초에 원래 감세하고 규제 완화로 가게 되는 스케줄인데 이 관세 때문에 이게 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 시선을 쉬프트할 수 있으면은 미국이 그러면은 전고점 앞에 6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이게 빠르게 여기서 보면 미국도 쉽지 않다는 거고 미국이 쉽지 않으면 우리도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속도를 얘기한 건데 그게 바뀌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분 남았는데 명박대전 짧게만 오늘 결과만 보고 가죠. 네. 명박대전 짜잔. 빰빰빰빰. 예.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 이겼네. 역시 저의 촉은 드디어 어느 누구 드디어라니. 축하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패 6승이었나? 서 계신 거 보니까 보여주세요. 왜 안 나와? 준비를 안 해주신 없으세요? 없나 보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겼는데. 김준 씨가 이기니까 오래간만에 이겼는데. 아니 내가 신형 증권을 했는데 3% 올랐는데. 준비를 안 해주셨네. 이게 다들 무슨- 알고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땡깡 부리니까 해주시긴 하네요. 예, 예. 피디님 신형 감사합니다. 약간 의외였어. 증권. 왜요? 아니 비슷할 줄은 비슷할 수 있다는데 역전되는 거 의외였다고. 아 그러게요. 역전은 좀 의외였어. 아침에 열심히 징징댄 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승률이 장난 4배 차이 아니야? 나는데. 신형이 종가가 고가로 끝났어요. 맞아요. 예. 와. 내일도 오르겠네. 예, 보니까. 예. 하이닉스 갖고 가죠? 저는 뺍니다. 저 뺄래요. 왜? 기분 상했어. 제가 마음 상했어. 왜? 일단 20만 원 돼서 저는 뺄래요. 하이닉스는 20만 원 맞으면 또 떨어졌다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뺍니다. 진짜? 네. 그렇구나. 하이닉스 뺀다고? 하이닉스 2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 아니네. 20만 아니에요. 갔다 왔어. 갔다 갔다 왔죠. 왔구나. 갔다가 장중에 했었죠. 예. 20만 원. 고민되네.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왔는데 빼? 오간 것 같은데. 뺄까요? 말까요? 이거 금요일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럼 갖고 와야지. 아니야, 뺄래요. 찍었으니까 뺄래요. 왜냐하면 외국인 들어오고 다음날 나갈 때가 많아. 저는 일단은 뺄게요. 그리고 내일 또 본인의 좋은 척이지. 종목 하면 되니까. 아니 하루 만에 빼는데 민트 굿이다. 저 중에서 매매는 제일 잘한다. 빼라 역시 너다. 와 민주 씨가 여자의 있으면- 촉이 무섭다? 민지 씨가 했으면 반대로 이겼을 텐데 참. 억울하다. 일단 전 빼겠습니다. 빼겠대요. 네. 할말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빼세요. 민트 빼고 저는 신영증권 그냥 신고가 가져가나요? 매매는 계속됩니다. 네. 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예, 신영증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렉처 콘서트 얘기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렉처 콘서트 렉처 얘기만 콘서트. 좀 할게요. 강의 콘서트. 차인표 작가님이랑 최준영 박사님이랑 이명록 교수님이 렉처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6월 14일 토요일이거든요. 오. 예, 그래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스페셜한 라인업으로 2025년 하반기 그리고 삶의 후반전을 설계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좋은 거는 이런 공연이 있어요. 클래식 공연, 파페라 공연까지 같이 오. 들어간다고 그래요. 좋네. 근데 지금 얼리버드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얼리버드를 59,000원에. 근데 이게 진짜 해장게 59,000원에 오후 1시 20분부터 6시까지 공연을 해요. 4시간 반? 네, 토요일 날을 데이트 코스로 완전히. 가족 단위로 이거 오. 굉장히 좋은 딱 4시간 반을 딱 보내고 거기서 또 건대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네. 세종대에서 하거든요. 괜찮네. 네, 좋아요. 정도면. 저 세 분이 강의도 하시고 클래식 공연도 볼 수 음. 있고. 오. 좋은데요? 되게 좋아요. 강의로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세 분이죠. 특히 차인표 작가님은 요즘에 또 핫하고 네,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하프타임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는 얼추 그 전후에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걸 5월 21일에 저 티켓이 마감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준이 너 같으면 가겠냐 이러시는데 나 이거 부모님 티켓 선물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뭐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앞건 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